다른 말로 하면 꿈이 생긴 거죠. 동양 최대 호수 톤레샵. 황토빛 강물이 모여 이룬 거대한 자연 호수입니다.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이 호수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상 가옥을 짓고 살아가고 있죠. 한 평의 땅도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그 품을 내주는 톤레샵.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부터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던 이곳도 서서히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호수는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또 안식처입니다. 이 물을 놀이터 삼아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 새끼 먹는 날이 드물고 호수로 흘러들어온 오물들로 각종 수인성 질병이 그치지 않은 이곳에서도 해맑고 천진한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연 $700, 우리 돈 80만 원도 안 되는 캄보디아.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수상가옥에 사는 아이들이 종일 물속에서 논다면 호수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종일 거리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아이들의 일상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난 12살 소녀 뽀제이도 그 변화 속에 있습니다. Your grandmother? Yes. And your grandfather? 생업에 바쁜 부모님은 딸의 학교 공부를 위해 뽀제이를 할아버지 댁에 맡겼고요. 근근히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뽀제이는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한 첫 아이입니다.ខ្ញុំណែនៅពីមុនគឺខ្ញុំខ្វះអត់ណាដល់ពេលខ្ញុំឈឺឡើង5 6ឆ្នាំទៅខ្ញុំទៅពាក់គេនោះ5 10លានទិញកោហូបផងកូនសរសៃខ្ចីនេះទៀតហើយចៅនេះនៅមួយតាយាយនេះអត់មានណាមើលចៅមកមើល ម្ដាយឪពុកខ្ញុំក្រខ្វះថវិកាទិញសៀវភៅនិងប៊ិចសម្រាប់សរសេរព្រោះខ្ញុំចង់ធ្វើពេកខ្ញុំចង់ជួយដល់ប្រជាពលរដ្ឋទាំងអស់ដែលនៅក្នុងភូមិកុកដលរបស់ខ្ញុំ 뽀제이가 다니는 작은 초등학교. 학교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일 호수에서 놀거나 일 나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길에서 하루를 보내던 아이들. 이제 교실에서 숫자와 글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한 형편에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 속에 가정마다 뽀제이와 같이 정식 교육을 처음 받는 아이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학교 형편. ចំនួនសិស្សមានជាង600នាក់ចាគ្រូសម្រាប់បឋម11នាក់គ្រូសម្រាប់អនុវិទ្យាល័យឬក៏មធ្យមសិក្សាមាន5នាក់ចាដោយសរុបទាំងអនុសរុបទាំងបឋម16នាក់
낡은 책상과 걸상. 다른 직업에 비해 박봉인 교사의 월급은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도 넘치는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시설이 부족해 하루 서너 시간의 수업이 전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뽀제이와 같은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이 의무 교육화되어 있어도 교육비 부담은 높고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조차 부족한 캄보디아의 학교. 국민의 70% 이상이 30세 미만의 청년 세대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교육이 붕괴된 현실. 원인은 아버지 세대가 치러야만 했던 비극적인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공부를 해야 됐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상당히 단절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 정부나 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현역들 중에서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까지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 좀 부족한 그런 현실과도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메콩강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흘러온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주요 수로와 육로의 요충지로서 풍부한 물과 기름진 땅, 천혜의 자연 조건 속에 사시사철 풍요를 누렸습니다. 여러 개의 큰 강과 넓은 평원,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로 동남아 최대의 곡창지대라는 명성을 얻은 나라였죠. 그리고 이 자연의 축복과 풍요 위에 세계적인 문명을 꽃피운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 왕조. 12세기 인도차이나 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변국과 동남아 대부분을 호령할 정도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아름답고 웅장한 문명을 이룬 불멸의 제국. 그러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영광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순환의 시대를 맞게 되는 앙코르 왕조의 후손들.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 프랑스의 식민지와 전쟁의 혼란, 몸부림쳐 이룬 독립 후에 끝없는 내전을 겪어야 했던 캄보디아는 1975년 폴포트가 이끈 급진적인 공산주의 세력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서며 20세기 최악의 학살극 킬링필드를 맞게 됩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의 급진적이고 잔인한 사회개조 정책은 3년 8개월의 집권 기간 동안 극단적인 원시 공산제 사회로의 회귀 정책을 실행합니다. 반란 방지 등의 이유로 교사와 지식인들을 포함한 전 인구의 3분의 1을 대량 학살하고 교육, 예술, 음악, 종교 역시 모두 폐지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내전과 전쟁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이것이 바로 핏빛으로 물든 캄보디아의 역사이며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들의 상처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자유와 평화를 외치고 있는 오늘날의 캄보디아. 그러나 비운의 현대사 속에 장년층과 허리 세대는 사라지고 남은 건 국민의 70%가 넘는 청년 이하의 세대. 교사들을 비롯한 지식층이 학살된 역사의 결과는 전체 국민 65%까지 문맹률에 이르게 한 교육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세대를 위한 교육의 부재는 캄보디아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Tớp tạiបន្ទាប់ពីថ្ងៃរំដោះ7មករាដោយយើងបានរៀបចំកសាងប្រព័ន្ធអប់រំនឹងឡើងវិញបាទ
vì thế bộ quan ấp rung ca co sang từ bốn cứ dừng chụp cả bạn nè vì bộ tha nẹt che sa cru rất là trâu ca cặp sầm lấp.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움직이고 있는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던 앙코르 왕조의 후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잿빛에 암울했던 과거를 딛고 새 날을 열망하는 사람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푸놈펜 중앙공원에 모인 청소년들이 신이 났습니다. K-팝 등 문화 한류 열풍은 캄보디아 젊은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이 한류의 영향은 점점 문화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는데요.ពលករនីចំនួន 17,000 នាក់មកពីគ្រប់ខេត្តក្រុងទូទាំងប្រទេសបានមកសុំសិទ្ធិដាក់ពាក្យប្រឡងសមត្ថភាពភាសាកូរ៉េក្រោមប្រព័ន្ធអនុញ្ញាតមុខរបរលើកទី7សម្រាប់វិស័យឧស្សាហកម្មប៉ុន្តែត្រូវការជ្រើសរើសអ្នកប្រឡងជាប់ចំនួន 1,600 នា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불어온 한국어 열풍. 한국에서 취업해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청년들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왠지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50년 전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었던 한류가 지식 한류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호산나 어린이학교. 1999년에 설립해 빈민층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시장에 갑니다. 국교인 불교의 영향으로 예로부터 교육 또한 사원에서 담당했던 캄보디아. 읽기와 쓰기 등 기본 교육이 승려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사원들 역시 크메르루즈 정권 당시 강제 폐쇄됐습니다. 캄보디아를 찾은 한국인들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아이들을 쉬이 지나칠 수 없는 이유. 어쩌면 식민지와 전쟁의 역사를 지나온 우리의 옛 얼굴과도 닮아서인지 모릅니다. 전통적 교육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 둘 세워져 가는 학교들 중에는 호산나 학교와 같이 한국의 후원으로 세워진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적은 급여 때문에 현지인들도 기피하는 교사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국인들이 있죠. 저는 유치원 공부에서 시작. 저는 한국의 대박 좋아요. 저는 미래에 한국에 가는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수업 과목 역시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캄보디아 현지 학교는 캄보디아 말과 수학, 영어 과목뿐, 예체능 과목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학교는 이런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감춰진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각을 넓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교육이 그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현 상황을 볼 때에 교육 외에는 캄보디아를 세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식 한류의 영향은 초등교육 현장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한 빠나사트라 대학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늘어가자 전국의 3분의 2 이상의 대학이 몰려있는 푸놈펜에서는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내한테 같이 있던 친구가 지금 한국 갔어요. 공부 영화. 왜? 한국에 있는 대학들과 서둘러 협력 관계를 맺으며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나한테 다시 새로운 과목 개설과 교육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캄보디아 대학들.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의 대학들 역시 해외 교육 진출을 통해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바뀌었어. 다 한 명이지만 나 럭스 시네마 지나가다 보면 석백한테 이제 콜카 친구가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아직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 개설과 한국학 센터를 세우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수준인데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이번 주말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들으세요예요. 하지만 한국 대학들의 캄보디아 진출은 궁극적으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취학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캄보디아 고등교육에 한국 교육 시스템을 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현지 대학 교육 시스템이 갖추지 못한 기술과 인력 자원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들을 제공하며 대학 교육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3살이에요. 만들 거예요. 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 한류의 움직임은 과거의 교육 방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교육 시스템에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일반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아직 캄보디아에서 일반 한국어 가르치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일반 한국어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 추후에는 이제 신라대학교의 다른 교육 학과들이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고등교육 현장에서 주목받으며 떠오르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푸놈펜 북서쪽 시골 마을에 위치한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교 NPIC. 한국에선 낯익은 풍경이지만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스쿨버스가 생긴 건 캄보디아에서 이 대학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른 아침을 깨우며 강의실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 가볍습니다.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자 하는 문구를 내건 이 대학은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혁명과도 같은 곳인데요. 우리로 치자면 전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공과대학에 해당합니다. 현지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가 낮아 여러 개의 대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배우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잘 갖춰진 연구시설과 실력이 검증된 교수진으로 캄보디아 내 일반 대학들과는 다른 교육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차관이 이사장을 맡아왔을 정도로 이 대학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과 기대감 역시 각별하죠. 실제 설립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대학이지만 학위를 가진 교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캄보디아 고등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មួយដែលធំជាងគេនៅកម្ពុជាហើយស្ថិតនៅក្រោមការគ្រប់គ្រងរបស់ក្រសួងការងារបណ្ដុះបណ្ដាលវិជ្ជាជីវៈវិទ្យាស្ថាននេះត្រូវបានកសាងឡើងដោយមានការឧបត្ថម្ភគាំទ្រពីសាធារណរដ្ឋកូរ៉េហើយបច្ចុប្បន្នបានក្លាយទៅជាវិទ្យាស្ថានមួយដែលល្បីល្បាញក្នុងការបណ្ដុះបណ្ដាលធនធានមនុស្សប្រកបដោយគុណភាពបម្រើឲ្យទីផ្សារការងារពលកម្មនៅកម្ពុជាក៏ដូចជានៅក្នុងប្រទេសមួយចំនួនក្នុងតំបន់ 지난 2005년 문을 연 캄보디아 국립기술대학 NPIC는 우리 대학의 해외 고등교육 수출 1호 사례로 꼽힙니다. 개교식에는 훈센 총리까지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죠. 한국 정부가 교육원조 차관으로 2,700만 달러를 지원했고 더 나아가 전주대학교가 이례적으로 대학 전체의 학사 운영까지 맡았습니다. 특히 NPIC는 캄보디아 대학 중 가장 넓은 10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12개 동의 최신식 교육 인프라를 갖췄는데요. 2년제와 4년제 과정을 두고 캄보디아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주도하도록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자동차와 기계, 전기와 컴퓨터공학 등 10개 학과와 14개 과정을 개설한 NPIC. 이처럼 단기간에 고등교육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의 개념을 도입해 현지 대학과 구별되는 전문 교육과 현장 실습 중심의 수업 덕분입니다.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이 한국형 커리큘럼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다양한 기자재와 시설을 갖춘 공립대학 NPIC에서 한국의 축적된 기술과 숙련된 교육 인력 자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지 고등교육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대학 진학을 곧 취업으로 직결해 생각하는 캄보디아. 청년들만이 아니라 전문 인력을 원하는 현지 기업체들에게도 환영받는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008년 20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 4년간 졸업생들이 높은 취업률을 보인 NPIC. 학생 수 또한 2005년 개교 당시보다 4배가량 증가해 현재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년과 4년제 병행대학에서 4년제 전문 엘리트 양성대학으로 나아가려는 단계인데요. Tầm nặng ca thay mây này từ hàng mốc, vậy để sầm khán cứ bành ha cái ta con được hiểu. Đối với những anh vậy tha NPIC cái đa tua này tuy giang sầm khánในក្នុងប្រព័ន្ធអប់រំជាតិកម្ពុជាសពថ្ងៃដែលបដិបដានៅធនធានមនុស្សណានៅជំនាញដល់ពលករជំនាញដែលចេញទៅដើម្បីអាចមានការងារធ្វើរួមចំណែកក្នុងការស្ដារនិងកសាងប្រទេសជាតិ NPIC 졸업생들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대기업에 활발히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중 KTC 케이블은 캄보디아의 국민기업으로 불릴 만큼 성장한 한국계 기업인데요. 캄보디아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직장입니다. 캄보디아로 진출해 캄보디아 전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KTC 케이블은
MPIC와 산학 협력을 맺어 실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 졸업 학생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죠. MPIC를 졸업한 썸차이도 이 과정을 통해 입사했습니다. 전문 기술력과 성실성, 한국 직원들과의 융화력 등을 인정받으며 고속 승진의 높은 보수를 받고 있죠. Can you tell me when before how long does it take time? It's maybe 1 day. 1 day. Yeah, for take out check something 1 Yeah, day. check something. Yeah. Oh, okay. 대학 재학 중에 이론과 실습 수업을 병행하며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MPIC 졸업생들. 기업체에서 환영받는 인재로서 여러 대학교의 졸업장이 아닌 MPIC 졸업장 하나만으로도 신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ដល់ពេលខ្ញុំមកត្រូវនៅទីនេះខ្ញុំក៏អត់ទាន់ស្គាល់ពីសម្ភារៈនៅទីនេះដែរអញ្ចឹងកាលណាដែលខ្ញុំចង់ស្គាល់របស់អ្វីមួយនៅទីនេះខ្ញុំត្រូវសួរគាត់ឬក៏ខ្ញុំត្រូវដោះមើលខ្លួនឯងជំនួយនៅទីនោះវាសំខាន់គឺគ្រូគាត់មានឯកសារច្រើនមកបរៀនសិស្សហើយ 현지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계 기업들이 MPIC 졸업생을 선호하는 이유는 타대학 학생들보다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덕분에 KTC 케이블 역시 내년부터 MPIC 졸업생들을 연 30명씩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 적응이 아주 빠릅니다. 빠르고 문제의식이 강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의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성격들이 대부분 80-90% 정도는 강한 것 같습니다. 낯익은 풍경이 그려진 이 건물은 어디일까요? MPIC 캠퍼스 안에 있는 문화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MPIC 재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깝게 접하는 즐거운 경험도 갖게 되죠. 바로 옆 한국어 전용 강의실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어려운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는 학생들. 미은 너희 코크니요. 있다 미은 너희. 있다. 있다 미은 너희. 미은. 코이카 단원으로 캄보디아에 온 선생님도 유창한 현지어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보세요. 있다. MPIC 1, 2학년 학생들은 전공 수업 외에 한국어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는데요. 한국에 취업하기에 앞서 입사 지원에 필요한 한국어 시험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자연스레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미리 경험하게 하고 언어를 공부하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 한국으로 들어가 취업을 하는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이며 사회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인 거죠. MPIC는 규모나 시설만 봤을 때 한국의 직업훈련원보다도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능대학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MPIC가 캄보디아 교육 시스템에 가져온 변화, 즉 시간만 채우는 과거 직업훈련 교육 방식이 경쟁체제로 바뀌었고 좋은 성과를 내는 대학은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មានពេលវេលារៀនច្រើនហើយទី2មានសម្ភារៈ
បញ្ហាលើសម្ភារៈហ្នឹងគឺសម្បូរបែបជាងគេវាទាមទារឲ្យយើងហ្នឹងត្រូវថាច្បាស់ចេះច្បាស់ទៅលើជំនាញរបស់យើងហ្នឹងផងអាវប្បធម៌ទូទៅហ្នឹងផងសិលធម៌ដូចជាភាសាបរទេសជាដើម 한국어와 한국 문화뿐 아니라 세계화 교육도 함께하고 있는 MPIC는 해외 인력 조달 창구로서의 비전을 품고 글로벌 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들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수업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배운다면 수업 이후 시간에는 과제와 학습 준비를 하며 개인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게 NPIC의 교육 방침인데요. 따라서 수업이 끝나면 다른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다른 대학으로 찾아가거나 학원을 다니기 위해 사라지는 여타 캠퍼스들의 분위기와는 달리 MPIC의 재학생들은 학교 교육에 만족하며 교과 과정에도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NPIC는 캄보디아 고등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곳의 학생들의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현대적인 시설이나 파격적인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교육 인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캄보디아의 고등교육 현장의 필요를 보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내려놓고 NPIC를 찾아온 교수들. 조금이라도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진 학문과 재능을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성공을 위해 질주하는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꿈을 점검하게 해주는 또래의 자원봉사자들. 한때는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 성공적으로 일어선 나라 한국에서 온 이들의 헌신.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NPIC를 있게 한 원동력인 것입니다. NPIC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대환 교수. 캄보디아에 들어온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전임 교수로 재직했고 유명 전기밥솥의 전기 회로를 설계하며 전공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던 그가 캄보디아에까지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여튼 저는 한국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여기서 도와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설계할 미래 인재들을 지금 기존에 배대환 교수는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아이들에게 주지 않으면 힘든 거죠. 저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교육은 그겁니다. 단지 전자공학을 주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개인한테보다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제가 배운 기술이 되겠다 해서 은사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하드웨어 주가지고 장비 고장 나가고 손 못 대고 그거는 이 나라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문제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좀 네, 한국과 너무 많이 다르다. 한국의 무너진 교육 체계에서 그러니까 맛볼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맛볼 수 있구나. 그리고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가 없을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이네들에게 뭔가 줄 수 있구나.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석사와 박사가 넘치는 한국과 달리 대학교 졸업 교수도 부족한 캄보디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곳보다 내가 필요한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게 그가 이 자리를 택한 이유입니다. 이 나라가 워낙 어려운 나라니까 이 나라 정부에서 선생님들한테 아무 예우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집값도 본인 스스로가 갖고 오셔서 해결하시고 또 자동차도 본인 돈으로 사시고 뭐 생활비 일체 다 본인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다 왔어요. 그 떠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시기. 가정에서는 5아이의 아버지로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이 고민될 시기에 다른 나라도 아닌 이곳 캄보디아로 오는 일은 말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타국에서의 재능 기부라는 헌신은 말보다 치러야 할 대가가 더 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5아이들은 캄보디아에서도 배대환 교수의 든든한 지원군. 무엇보다 가족들의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늘 앞섭니다.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워낙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지금 안 가면 제가 반대해서 안 가면 그 나이가 들어서 10년 후든 20년 후든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이 사람이 꼭 가겠다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준비를 했죠. 이 재능 기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 7명 모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생 수, 해마다 올라가는 취업률로 나날이 성장하는 대학 NPIC.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죠. 교수들의 헌신을 통해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 그들의 꿈이 이렇게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유학을 마치고 캄보디아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싸우꼬설 교수. 3년 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유학을 갔었던 NPIC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 우수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자 기회인 한국 유학은 캄보디아 학생들이 NPIC에 입학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국 유학은 한국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서도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경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싸우코설 교수 역시 대학생 시절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삼아 공부를 하고 2008년 한국 유학을 간 거죠. 한국 유학을 마치고 캄보디아에 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 유학 생활 중에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돌아온 그는 급여가 높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의 이러한 결정에 NPIC의 후배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한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오히려 박봉의 교수직을 선택한 게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싸우꼬설 교수가 한국 유학 생활 동안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ចំណេះដឹងដែលយើងបានបណ្ដុះបណ្ដាលដល់គ្នាយើងនោះវានៅតិចហើយការចេះដឹងរបស់ប្រជាជនយើងក៏នៅកម្រិតទាបបំផុតដែរអញ្ចឹងវាសំខាន់ណាស់ក្នុងការយកចំណេះដឹងពីគេយកមកអប់រំគ្នាយើងបន្ថែមមកទៀតដើម្បីឲ្យធ្វើយ៉ាងណាឲ្យវាឡើងទៅដល់កម្រិតដែលយើងអាចទទួលបានហើយអាចឈរជាមួយនឹងអន្តរជាតិបាននៅថ្ងៃអនាគត 캄보디아의 미래를 짊어질 엘리트들. 싸우코설 교수에게서 단순 지식과 기술이 아닌 더 큰 배움을 얻고 있다고 눈빛이 말해주는 듯합니다.
가을색이 완연한 전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현재 20여 명의 MPIC 학생들이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등록금은 물론 기숙사비 면제, 여기에 일정에게 생활비까지 제공받는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오랜만에 MPIC 유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 한국에서 가장 놀란 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 자체였습니다. Sangam tha tầng ở khné nắng nâng tư và riêng nơi NPIC ở khné hai nâng bộ ấy bộ dương cứ chia thôn thiên mình đâu trang sầm khăn sầm đẹp bị vọtประเทศ Campuchia. 해마다 늘어가는 한국 내 캄보디아 유학생들. 2007년 39명에서 지금은 261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의 발전상을 보며 지금까지 품어왔던 자신의 꿈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25살의 청년 쌍냉이 있습니다. 통해가지고 2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쪽 롤러 지점에서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쌍냉이 한국에 유학 온 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처음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한국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전공 수업을 따라잡으려 도서관에서 밤도 많이 샜습니다.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손 벌릴 형편이 아니기에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개이고 지금 하나 한국어 원서를 보며 한국말로 강의를 듣는 이 모든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는 제법 교수님의 질문 공세에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3개, 그다음에 여기는 2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3개, 여기 2개에서 5개거든요. 쌍냉이 고국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어두운 캄보디아의 밤하늘. 이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모교인 NPIC. 총장님 두 분이 반갑게 맞아주시죠. 한국인 총장님과 캄보디아 총장님, 쌍냉을 바라보는 두 나라 총장님의 흐뭇한 미소가 닮았습니다. NPIC에서도 한국 유학생들은 학교의 자랑이자 기대준대요. NPIC의 장학생은 학사 과정 중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유학을 가거나 학사 과정을 마친 뒤에 석사 과정 이상을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떠납니다.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유학을 결정한 것이지만 외국어인 한국어로 듣는 전공 수업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Bà không mẹ, vì pro, bà không đi toàn, vì pro riêng đồng ông vì một bay nơi bên Hà Lai ấy chứ, bộ sao cái đấy, bộ mạng nhóm của Việt Hà đấy, khởi nhập bộ nhân trình khởi kỳ bên Hà Lai. 한국 유학생들을 향한 NPIC의 바람은 이 학생들이 모교로 돌아와 전문 교수 인력이 부족한 캄보디아에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학교 캠퍼스에서 쌍냉이 후배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오랫동안 학교를 떠나 있었던 선배는 후배들의 안부를 묻고 후배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한국 유학의 꿈을 이룬 선배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요. 한국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 참 많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선배가 들려주는 한국의 소식들이 아직도 먼 꿈속 이야기 같은데요.
얼마 후면 이들 중에도 한국 유학을 올 친구가 있을까요? 푸놈펜에서 차로 5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 상기된 얼굴에 쌍냉이 보입니다. 맛있죠? 좋아요. 예. 아, nói mà. 설렘으로 달려온 집에는 역시 어머니가 먼저 나와 반겨주시는데요. Tay sọc cà rê nó bà ập như đây hâu cái hành scone mà bà nó có. Mình sẽ máy ấp chứ không? Hay bên lôi chai nó còn này. Vâng. Tay cà rê nó bên lôi chai đó. Miền. Vâng. Hay bên máu miền ai ao máu ra không? Bên ta phấn nặng ở bên lôi ao. Ở bên lôi ao. Không mấy nhận cậu rồi chứ? Cái xí sọc tông hào mùi mùi. Tay cục bớ đó nè. Mang phone. Tay cục bớ. Mà cục bớ nha. Cục bớ ạ, na cục bớ. Na cục bớ chắc nó cục bớ giờ nó nhá, nó cục bớ nó nhá chứ. Nó cục bớ nó nhá. Ai cục bớ. Thôi cái rồi, vô cái rồi. 풍족하진 않지만 소탈하고 따뜻한 쌍냉이 가족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캄보디아의 평범한 서민 가정. 쌍냉이 집에 왔다는 소식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남 일녀 중 쌍냉은 막내 아들. 다른 가정에 비해 자녀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없는 형편에 자녀 3명을 모두 대학에 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쌍냉의 부모님은 가난 속에서도 교육을 택했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부모 세대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쌍냉의 아버지는 아들 자랑을 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쌍냉이 어린 시절부터 쓰던 노트와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학생증부터 고스란히 모아둔 성적표까지. 쌍냉 꽤나 모범생이었네요. 어린 시절 쌍냉의 꿈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죠. 여느 캄보디아 청년들과 다를 바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한국 유학 중에 교수로 바뀌었죠. 쌍냉의 꿈이 자랄 수 있었던 건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부모님의 영향도 컸습니다. ប៉ុន្តែនឹកឃើញថ្ងៃក្រោយត្រូវការអ្នកចេះចឹងតស៊ូឲ្យណាមួយឃើញថាបើសិនណាថ្ងៃក្រោយយើងអត់មានអីចែកបានចែកចម្រេះកូននឹងឲ្យខំតស៊ូគ្រប់បែបយ៉ាងហើយប៉ាមានមោទនភាពណាគ្រួសារមានមោទនភាពណាមានថ្ងៃនេះចំពោះកូនខ្ញុំបានទៅបួកនៅទៅរៀននៅកូរ៉េហើយប៉ាមិននឹកស្មានដល់ទេ 제가 원래 꿈이 부자 되기를 바란다고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그 자기만 생각하니까 우리 국가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색을 바꾸려고 가르치면서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거 가르치려고요. 변화에 목마른 땅 캄보디아. 우리는 교육을 통해 꿈을 현실로 일궈나가려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 이웃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이 교육이 살아난다면 국민의 70%를 이루는 차세대는 캄보디아를 일으킬 놀라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문화 한류가 보다 차원 높은 교육 한류로
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이만큼 공부했으면 그래도 이 국가를 위해서 뭐 좀 앞으로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생긴 거죠. Trôi nó làm việc gì? Cái ban của nhóm cứ bàn đầu, để sai nhóm cái lấy mơ khơi bị phục lâu, như chụp kêu này nhưng mà khơi bị tẹt quạt chỉ trán, để chụp tay cái đấy chứ hay chẳng là vừa nhóm trong hai đợt chia mà nè để ai chơi luôn trong này không gặp quạt tay chia và nhóm tam dạ cả sáng sớm, chẳng đây ban của nhóm trong hai đợt chia vì sợ con mà nè. បើសិនជាខ្ញុំទៅធ្វើការកន្លែងផ្សេងក៏វាបានប៉ុន្តែខ្ញុំបានតែខ្លួនឯងអ្វីដែលខ្ញុំបានគឺវារីកចម្រើនវាធំធាត់តែខ្លួនឯងប៉ុន្តែសម្រាប់ប្រទេសជាតិវានៅតែដដែលហើយបើសិនជាយើងមានលុយចាយប៉ុន្តែវាអត់មានកន្លែងដែលយើងអាចចាយបានពីព្រោះប្រទេសជាតិវាអត់រីកចម្រើនផងយើងធ្វើយ៉ាងម៉េច 캄보디아는 한국보다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은 교육입니다. 교육만 살아난다면 캄보디아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